자, 이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대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확률 단원으로 넘어가서 그중 확률의 뜻과 활용 이제 볼 건데, 그 앞선 두 단원에 비해서 오늘 할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도 우리가 확률을 이제 접하긴 했잖아요. 그죠? 뭐 그때 좀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좀 직관적이고 크게 어려운 유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기는 해. 근데 어려운 게 전혀 없어. 봐봐. 자, 우리가 그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주사위 한 개를 한번 던져본다. 우리가 아는 주사위는 1, 2, 3, 4, 5, 6이 적힌 그런 기본적인 주사위입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등장할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그러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죠? 6가지 경우의 수. 자,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 1이 등장하는 거 하나, 2가 등장하는 거 하나, 이렇게 세주면은 6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1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7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이상이 반드시 나오죠? 1 이상이. 애초에 1, 2, 3, 4, 5, 6이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7 이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7 이상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단원 들어가면서 새로 배우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설명해 볼게. 자,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같은 조건 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건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단 말이지. 조건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은 각 숫자가 1, 2, 3, 4, 5, 6이 각각 6분의 1의 확률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주사위가 좀 약간 파여가지고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져.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을 이제 할 건데, 주사위를 더 많이 던질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근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조작하지 않는다 이 얘기지. 진짜 순전히 운에 맡겨서 이제 나오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 시행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결과를 집합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이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를 이제 집합의 원소로 해가지고 그 원소를 갖는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이제 뭐라고 해주냐면은, 자, 얘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또한 이 표본 공간 안에서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 뭐냐면은 주사위를 던지면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인 거야. 그리고 얘네 각각의 원소들을 집합화한 게 근원 사건입니다. 집합화했다라는 거는, 집합은 애초에 중괄호로 감싸서 표현하는 게 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원 사건은 이렇게 6개가 등장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전 사건이랍니다. 전 사건.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표본 공간 자신이 이제 집합이 된다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표본 공간 자체를 이제 그 전 사건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이제. 자, 또한 절대로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이제 공사건, 이제 한자로 빌공자를 써가지고 비어있다, 공사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기호로는 이제 공집합처럼 표현해 보시면 돼요. 공집합처럼. 이게 얘들아, 이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 사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집합이야, 집합. 집합이기 때문에 공사건을 이렇게 집합처럼 표현한다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야. 얘 자체도 이제 집합이지만 이것도 애초에 집합인 겁니다. 집합.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본 공간은 S로 이제 표현을 한대요. 이때 표본 공간은 반드시 공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한다. 애초에 어떤 시행을 했는데 결과가 뭔가 나오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러한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자, 얘를 뭐라고 이제 붙이냐? 자, 그 사건은 내가 방금 집합이라고 했잖아. 집합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우리. 이런 거. A 합집합 B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A, B를 합친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와 B의 합사건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곱사건. 곱사건은 이제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거를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교집합으로 나타냅니다. 교집합. 자,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반사건이라고 나오게 돼.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우리가 배반이라는 그런 단어는 원래 이렇게 같이 있다가 한 명이 이렇게 떠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얘 사건 A랑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즉 공사건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반. 배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두 사건을 서로 배반사건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배반사건.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 여사건은 이제 사건 A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붙이고, 우리 여집합처럼 C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C를. 자,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필수예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볼 필수예제가 굉장히 많은데 필수예제 중에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해하기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보시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이 있대. 근데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겠대. 자, 그러면 이 A라는 사건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일단 집합이죠. 사건은 3 이하 A를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으로 보는 거야.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자, 그랬을 때 이 기억, 니은, 디귿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자, B라는 사건은 뭐냐? B는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러면은 주사위 1, 2, 3, 4, 5, 6이 있잖아. 자, 표본 공간을 써놓을까? 표본 공간은 이제 S로 쓰고 1,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써볼게, 이제. 5의 배수는 이 중에서 5 하나밖에 없네. 5 하나. 자, 그 다음에 니은. C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가 이제 2, 4, 6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2, 4, 6이.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자, D. 6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D는 어떻게 되냐면은, 6의 약수가 1, 2, 3, 6이 있으니, 1, 2, 3, 6. 그게 아닌 거.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겠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게 무엇이냐라는 거지. 그럼 얘랑 배반 사건인 거는 얘랑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 물어보는 거겠죠. 자, 1, 2, 3이 안 들어있는 게, 자, 1, 2, 3 들어있는 거, 얘는 들어있고, 나머지 B, D는 안 들어있지. 겹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답을 기억 디귿으로 해주시면 되겠지. 기억 디귿, B, D는 A랑 겹치는 원소가 없다. 배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배반 사건으로. 여기서 근데 하나 더 물어보는 게 있는 게, 뭘 또 물어보냐면, 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 지금 A, B, C, D 네 가지 사건이 있잖아, 그지? 네 가지 사건이. 근데 사건 A와 이제 이런 걸 또 물어보기도 해, 이제. 이 중에서 그 사건 A랑 이제 배반 사건인 게 몇 개이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거든. 사건 A랑 배반 사건인 게 몇 개냐. 자, 잘 들어봐, 이거 이제.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즉 이제 요 주사위를 이제 던지는데, 이제 주사위를 지금 주사위를 이제 던지는데 1, 2, 3, 4, 5, 6이 등장할 수 있어.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거. 자, 사건 A랑 배반 사건인 거는 뭐냐면은 1, 2, 3이 등장하지 않는 사건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2, 3이 전혀 안 등장하는 거? 그럼 뭐가 등장할 수 있냐면은 4, 5, 6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4, 5, 6이. 지금 여기 BD 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4, 5, 6이 꼭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야. 꼭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5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6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넣는 거란 말이야. 선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다면 그 A에 들어있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들어가냐 마냐 2의 세제곱으로 답을 내줘야 되는 거야. 2의 세제곱. 근데 이제 그 만약에 공집합, 공사건을 만약에 제외를 해야 된다면 빼기 1까지 해가지고 7개라고 답을 내줘야 된다라는 거야. 7개를 이제. 얘는 이제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개수를 이제 구해주는 겁니다.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는 사건의 개수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의 개수 이렇게 이제 보시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고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걔네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을 넣을까 말까 뭐 이런 배반 사건들이 있죠. 그 넣을까 말까를 이제 고민해서 나온 결과들인 거지. 사실 얘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도 보도록 합시다. 자, 2번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곧 바로 이어서 나오죠. 이제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가. 자, 여기 문제를 보면은 1부터 6까지 적혀있는 주사위를 던지는데 홀수인 소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이 전체 표본 공간을 이제 1, 2, 3, 4, 5, 6으로 볼 수가 있는데 홀수인 소수가 나온대. 그러면 일단 소수는 이제 2, 3, 5가 있지. 홀수는 1, 3, 5죠. 홀수인 소수는 그러면은 3, 5 두 개에 해당되겠네. 3, 5 두 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근데 사건 A와 배반 사건인 것이 몇 개냐? 그러면은 얘네 원소를 이제 제외한 나머지들의 원소를 가지고 그 사건을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 원소가 몇 개가 남았습니까? 4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그 4개 가지고 2의 4제곱 이라고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2의 4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답은 2의 4제곱인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그 공사건을 포함하냐 마냐를 가지고 또 나오기도 해요. 공사건. 공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은 그냥 2의 4제곱이 답인 거야. 근데 공사건을 제외하라는 것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때 빼기 1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제 확률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자, 확률 내용 보시면 자, 확률을 어떻게 여기서 정의하냐면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화한 거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고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이면은 P 괄호 A라고 씁니다. P 괄호 A. 자, 왜 P라고 쓰냐면은 그 P의 의미가 뭐냐. P가 이제 여기 단어가 이제 뜻이 나와 있어. 확률을 뜻하는 probability의 첫 글자를 이제. 자, probability 하면은 이제 한국어로 만약에 직역하면은 가능성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확률의 의미와 확률의 의미랑 딱 맞죠? 그래서 PA는 A가 일어날 확률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 확률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원래 평상시 알던, 평상시 생각하는 확률이라 생각하면 되거든. 되게 설명은 되게 어렵게 나와 있잖아, 지금. 그지?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되게 어렵게 정의를 해놨잖아. 그지?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확률이라 보시면 돼. 그게 뭐냐? 자,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 왜냐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등장할 수 있는 게 6개가 밖에 없잖아. 1, 2, 3, 4, 5, 6. 그 중에서 1이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6가지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이 나오는 거.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6분의 1인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은 더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거야, 이제. 자, 이러한 확률을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은, 통계적 확률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만약에 그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만약에 한 번 던졌어. 근데 그 한 번 던진 게 만약에 1이 나왔다. 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몇 번 던졌다고 지금? 한 번 던진 거야, 한 번. 한 번 던지고 나니까 숫자 1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 결과를 보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숫자 1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하면 되니? 100%? 그럼 다시. 자, 주사위를 10번 던졌어, 10번. 근데 숫자 1이 9번이나 나왔어. 그러면 숫자 1이 나올 확률이 90%로 보면 됩니까? 10번 중에 9번 나왔으니까. 90%로 보면 되니? 근데 통계적 확률은 이거야. 실제로 내가 어떤 시행을 해가지고 그 사건에 일어나는 횟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 번째로 예를 들면 10번 던졌는데 그 10번 중에서 이 1이 등장하는 사건이 9번 등장했다. 그러면은 10분의 9, 즉 90%가 1이 나올 확률인 거야.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근데 물론 상식적으로 진짜로 10번 던져서 숫자 1이 9번 나오기에는 진짜 확률이 적죠, 그죠? 근데 확률이 제로인 건 아니잖아? 가능성은 없진 않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통계적으로 계속해. 통계적으로 하는데 시행 횟수를 점점 늘려. 처음에 이 10번에서 우연히 9번이나 숫자 1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시행 횟수를 만약에 늘려. 100번, 1000번, 10,000번 늘려. 자, 처음에 우연히 1이 9번 나왔어. 근데 늘리고 나니까 1이 잘 안 나와, 이제.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은 좀 더 확률이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숫자 1이 등장할 확률 6분의 1에 점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야.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 시행일 수가 적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확률이랑 잘 안 맞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은, 자, 좀 더 현실적인 예시. 주사위를 2개를 던져. 근데 두 번 다 1이 나올 수도 있잖아. 두 번 다. 그치? 이거는 확률이 막 엄청 희박하진 않잖아. 그치? 두 번 다 1이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은 숫자 1이 등장할 확률이 100%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걸 시행횟수를 점점 클리면은 숫자 1이 등장할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시행횟수를 많이 늘려나가면은 표본이 좀 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 확률이 점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이 값 P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통계적 확률. 근데 이제 통계적 확률을 구할 때에는 실제로 시행 횟수를 무한번 할 수 없으니까 n이 충분히 클 때의 이 그냥 값을 이제 시행 횟수분의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통계적 확률로 이제 보겠다 이거고, 근데 실제로 그 통계적 확률에서 시행 횟수를 크게 늘려간다면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거의 일치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 주사위를 진짜 막 뭐 몇억 번, 몇 조 번 하면은 숫자 1이 등장할 확률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예상하는 확률인 6분의 1에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확률 위에서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확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그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그 사건에 해당되는 원소의 개수,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 원래 확률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그래서 내가 확동 처음 할 때 그런 얘기 했지. 그 경우의 수를 알아야 확률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경우의 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전체 표본 공간 일부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전체가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을 거고, 그 전체 일부에 해당되는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더 적을 건데, 양변을 전체로 나누면은 여기서 양변을 NS로 나눈 거야. 어떤 특정 사건에 일어날 확률은 반드시 0과 1 사이의 범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0과 1 사이 범위. 그 우리가 보통 확률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 그 숫자 1이 등장할 확률 뭐 50%, 퍼센티지로 많이 얘기하잖아. 퍼센티지. 근데 퍼센티지를
그 퍼센트 그 기호를 빼고 표시하려면, 얘를 빼고 표시하려면 이제 10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100으로. 이게 0.5다네. 0.5.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단원에서는 확률을 퍼센티지로 표현하지 않고 0과 1 사이의 범위로 표현하겠다 이거지. 0은 0%, 1은 100%처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퍼센티지로 쓰진 않을 거고. 근데 만약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즉 아까 맨 처음에 주사위를 던지는데 1 이상이 나올 확률을 물어본다면 그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이니까 1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전 사건의 확률은 1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주사위 던질 때 7 이상이 나올 확률, 이런 거는 없잖아? 0이라고 보는 거겠죠. 이게 공사건의 확률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하적 확률. 자, 얘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방금 뭐라 얘기했냐?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하거든. 분자분모가 다 경우의 수여야 되잖아. 경우의 수. 근데 이런 확률도 있다라는 거야. 뭐냐면은 길이, 넓이, 부피, 시간, 이러한 개념들은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는 영역이야. 저거는. 자, 이럴 때에는 그 각 집합에 나타내는 영역을 이용해서 그 확률을 구한다 이 얘기거든요. 자, 요게 이제 뭔 얘기인지 요거를 이제 좀 설명해 볼게. 이제 자, 예를 들어봐. 자, 이렇게 정사각형을 내가 4등분을 할게. 4등분.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화살을 쏜다 라고 가정해 보자. 화살을 쏘는데 근데 이제 화살은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간다 치고, 그러면 화살이 내가 지금 색칠을 한 이 영역에 화살이 들어갈 확률 몇 분의 몇입니까? 이건 당연히 4분의 1이겠죠? 4분의 1. 근데 이게 왜 4분의 1이냐? 이 4개 중에 한 개여서 4분의 1이 아니라 넓이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넓이의 개념. 이 넓이 한 칸을 내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전체 넓이가 4고 그 중에 넓이가 1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확률이 4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보는 거라는 거야. 넓이에 대한 개념. 근데 일반화하면은 넓이뿐만 아니라 길이, 넓이, 부피, 시간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필수 이제 3번입니다.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을 이제 구하래. 홀수일 확률. 자, 얘는 일단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어떤 두 개를 곱해야 홀수가 되는지부터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곱이 홀수가 되려면 곱하는 모든 게 다 홀수여야 돼. 곱하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어떻게 이제 나와줘야 되냐.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주사위 하나당 6가지, 두 번째 주사위를 6가지 해서 6의 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야. 6의 제곱이. 6 더하기 6이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야. 6 곱하기 6이야. 근데 그 중에서 그 홀수만 나와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주사위는 홀수가 1, 3, 5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도 홀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에도 홀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1, 3, 5 중에 하나 고르고 두 번째도 1, 3, 5 중에 하나 고르니까 3 곱하기 3으로 볼 수가 있죠. 3 곱하기 3으로. 그러니까 3의 제곱처럼 볼 수가 있겠지, 사실. 3의 제곱처럼. 요거 계산하면 답이다 라는 겁니다. 6의 제곱 36분의 9 해가지고 약분해주니까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어낼 수가 있지. 4분의 1.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곱이 홀수가 되려면 모두 다 홀수여야 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여기 활용돼서 나올 거야. 잘 보세요. 자, 저 단어를 이제 6개의 문자를 나열하기 때 answer라는 저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A와 R이 올 확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저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6팩토리얼이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 양 끝에 AR이 와야 된대. 양 끝에 AR이 오려면은 양 끝에 AR을 배치를 하고, 근데 AR이 자리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가운데 4개. 얘네를 마구잡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이잖아? 그래서 4팩을 곱해. 이거 계산하면 답이다라는 거지. 근데 계산을 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6팩은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4팩을 다 통째로 약분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 6, 5, 30, 그 다음에 분자에 남은 2 해줘가지고 15분의 1을 답으로 내주면 되겠지. 1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5번. 5번은 자, 이번에는 원소녀를 이용할 거야.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자끼리 이웃한대. 여자끼리.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총 7명이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원순열 적용하면은 1 빼가지고 6팩토리얼이 전체 경우의 수. 자, 근데 여자끼리 이웃한대. 여자끼리. 자, 일단은 남자 있고 여자 이렇게 7명을 원탁에 둘러앉혀. 자, 그러면은 여자끼리 이웃하려면은 우리 이웃할 때 하나로 묶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럼 얘를 하나로 묶어주면은 총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5명의 사람이. 그럼 5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4팩이지. 그 다음에 이 여자끼리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자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게 3팩이죠, 3팩. 자,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다. 라는 거야, 답. 자, 아까처럼 6팩을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으로 분리해 보시고 4팩, 3팩 계산해 보시면 4팩 약분되고 6이 3팩 2인 걸 알면은 답이 5분의 1로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 단어는 좀 요령 있게 계산하는 게 중요해. 요령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6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6번. 자, 이번에 중복순열을 이용을 해보겠대요. 중복순열을. 자, 이번에는 4개의 숫자 0, 2, 3,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택하면서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 근데 그 수가 홀수일 확률. 일단 중복을 허용해서 저 4개의 수 중에서 5개를 택해서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고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일단 5자리 자연수 만들 때 맨 앞에는 0이 못 오지 않습니까? 맨 앞에는 2, 3, 5 3가지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4개 다 올 수가 있다 이거지. 4의 4제곱으로 경우의 수를 작성해 볼 수가 있죠. 4의 4제곱으로. 그래서 자, 확률을 쓰면 3 곱하기 4의 4제곱이 일단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런데 그 수가 홀수일 확률. 자, 홀수가 나오려면 이제 맨 뒤에 숫자가 홀수. 즉 지금 홀수가 3, 5 2개가 있으니 맨 뒤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맨 앞에 여전히 0 못 오니까 3가지가 일단 있는 건 확실하고 4가지도 확실하겠지만 4의 세제곱 확실하지만 맨 마지막에 2가지 경우의 수밖에 못 오니 이 확률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 확률을 먼저 계산해 보시면 자, 3 약분하고 4 3개 다 없애고 4 하나 남고 남는 거 요거 약분해 보시니까 2분의 1이다 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게 계속 활용이 되고 있어. 이번에는 갓수녀를 이용해 보겠대. 갓수녀를. 자, 갓수녀를 이용한다. 자, 얘도 보면은 자, 웹사이트라는 저 7개의 문자를 일일로 나열할 때 이번에는 ST가 양 끝에 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전체 경우의 수 구해보자고. 자, 같은 게 있는지 보니까 W, E, B, S, I, T, E 이 2개가 일단 2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7팩 나누기 2팩 이 2개 중복이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와 T가 적힌 카드가 양 끝에 올 확률. 양 끝에 ST를 적어 와야 된대. 양 끝에.
그럼 이 ST가 나열이 되는 경우의 수, 이 팩토리를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남은 5개 배치할 게 ST 썼잖아요, 이제. W, B, I, E, E. 저 5개를 나열하면 되겠죠, 이제? 저게 5팩 나누기 2팩이다, 이거지. 5팩 나누기 2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확률을 작성하시고, 이제 계산. 일단, 요거 약분 되죠? 자, 이게 분자, 분모 둘 다 분수식이면, 자, 분자의 분모, 분모의 분모,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약분이 된다라고 했어. 그럼 남는 거 다시 써보시면은, 이 7팩, 2팩, 5팩인데, 이것도 이제 7팩을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으로 이제 인식해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약분이 또 되죠? 착착, 약분이 되지? 얘도 약분이 되죠? 3. 그래서 3, 7에 21 이렇게 21분의 1로 답을 내주면 되겠지. 21분의 1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이제 8번.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서 조합으로 이제.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자, 문제 보시면. 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다. 자, 여기서 총 5개가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래 이제. 자, 여기 이제 흰 공 3개 있고 검은 공이 2개 있다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3개를 꺼내겠대. 근데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가 나와야 된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총 5개의 공이 있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야. 그 중에서 내가 3개의 공을 꺼내. OC3을 분모로 쓰셔야 되고, OC3을. 근데 3개 꺼낼 때 어떻게 꺼내냐. 흰 거 2개. 흰 거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야 되고, 그리고 검은 거 하나 꺼내야 되니까 검은 거 2개 중에서 어떤 검은 거 하나를 꺼내야 되는 거야. 요렇게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OC3은 OC2랑 같죠? 얘도 3C1, 2C1이니까 먼저 줄여 놓고 나서 계산해 보시면, 자,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제 OC가 뭐야? OC는 계산하면 10이죠? 5 곱하기 4,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0 나오죠, 10. 그래서 약분을 또 들어가니까 최종 답은 5분의 3으로 내주면 돼. 5분의 3. 답은 5분의 3입니다. 일단 답은 5분의 3이야. 근데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상함을.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 이상한 게?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조금 약간 이 눈치가 빠르고 약간 좀 디테일이 있으신 분들. 자,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답은 맞아. 자, 무슨 이상함을 느껴야 되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해당되는 그 확률을, 경우의 수를 이렇게 썼잖아. 얘들아, 그 기본적으로 그 C든 아니면은 P이든 아니면은 그 H이든 아니면은 그 파이이든 앞에 거는 내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지? 앞에 거는 그 선택할 수 있는 대상, 이 몇 개인지, 대상의 개수야. 대상 개수. 얘는 대상의 개수를 의미해. 뒤에 거는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대상을 이제 내가 골라야 되잖아 이제. 근데 그 대상을 그 선택하는 그 선택 횟수를 의미하는 거야. 선택 횟수. 몇 번 선택해야 되니 대상을. 그 대상 선택 횟수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대상 선택 횟수. 근데 이게 C, P, H, 파이 뭐이든 간에 앞에 거에 공통점이 있어. 대상이 다 달라야 돼. 대상이 무조건 다 달라야 됩니다. 근데 봐봐. 내가 지금 OC3이라고 쓴 거, 이 5개 중에서 내가 이제 뽑겠다 이건데, 얘네가 지금 다 다릅니까? 얘네가 지금? 흰 공 3개, 검은 공 2개잖아. 흰 공 3개 똑같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완전히 똑같이 생긴 흰 공 3개.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검은 공 2개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쓰면은? 왜냐면은 이 5개의 공이 완전히 다 다르게 생겨야. 뭐 크기가 다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 달라야지만이 OC3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지금 똑같은 흰 공 3개인 것 같은데? 혹은 똑같은 검은 공 2개인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OC3으로 썼을까? OC3으로? 자, 같은
같은 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이 확률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같은 것으로 만약에 이해하면은 갓수녀를 우리가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확률 계산하면은 이게 오류, 오차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얘네가 다 다르다고 취급을 하고 확률을 구하는 거야. 다 다르다고 취급을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다르다고 취급을 하고 분자에서도 이걸 다 다르다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거 세 개, 같은 거 두 개 해가지고 얘네가 다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같은 게 좀 있는데? 라고 생각이 나중에 들 수도 있어. 근데 확률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진짜 디테일하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진짜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다루진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룰게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 중복잡을 이용한 확률이야. 중복잡까지 왔습니다. 이제 보시면 방정식 XYZ의 합이 8이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 XYZ의 순서상의 개수 중에서 하나를 택한대. 그러면은 저거 우리 보면 알잖아. 딱 의미 아닌 정수 0 이상인 조건이니까 우린 이걸 보고 바로 몇 H 몇이라고 해야 됩니까? 3H8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가 3H8인 거야. 분의 Y가 3일 확률. 그 Y에다가 3 넣어보자고. Y에 3 넣으면은 이게 5잖아, 5. 그럼 이렇게 될 확률. 얘는 몇 H 몇이겠니? 2H5겠죠? 2H5. 그러니까 2H5로 써? 2H5. 이렇게. 2H5로 쓰시고. 이거 계산하면 끝납니다. 해보시면은 분모 10C8 분자 6C5 이거 줄여놓자. 6C1 10C 계산해보시면 6 10C 계산하면 45입니다. 이런 것도 내가 그 외우라고 표 드린 거 있었죠. 이거 약분하면 45 나옵니다. 근데 얘를 한 번 더 이제 3으로 좀 나눠주니까 15분의 2다 라고 볼 수가 있지. 15분의 1 여기까지 답을 내주면 될 것 같네요.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도록 합시다. 10번. 10번을 보시면, 자, 요 문제. 자, 이 문제가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 이게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이게. 잘 들으세요, 이거. 이게 잘 들어야 돼. 빨간 공이랑 파란 공을 합쳐서 7개의 공이 들어있대, 주머니에. 근데 뭐가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랜덤으로 들어있는데 7개 들어있는데 랜덤으로 2개 꺼내. 그럼 색깔을 확인해. 빨강 파랑 나왔네. 혹은 빨강 나왔네. 파랑 나왔네. 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 시행을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해. 여러 번 반복을 해. 그럼 반복을 하면은 결국 총 케이스는 3가지잖아. 빨빨 혹은 파파 아니면 빨파. 이 3가지 중에서 나올 거잖아, 이제. 그지? 근데 7번에 한 번 꼴로 나온 2개가 빨간 공이래. 7번에 한 번 꼴로. 여기까지 읽고, 이 문장을 식으로 옮겨야 되는데, 애들이 이걸 못하더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7번에 한 번 꼴. 이거 확률로 따지면 몇 분의 몇이니? 7분의 1 아니니? 7분의 1의 확률로 내가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 중에서 빨간 공이 2개가 다 나올 확률이 7분의 1이다 이 얘기야. 그럼 빨간 공이 지금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빨간 공을 내가 n개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그중 빨간 거만 2개 꺼내는 경우의 수 NC로 쓰는 거야. NC로. 이게 빨간 공 2개가 다 나올 확률 아니니 이게? 그게 7분의 1이다 이 얘기라고.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이거. 그럼 계산해보시면 7C는 21입니다. 21. 그렇기 때문에 NC는 양변에 21 곱해주고 나니까 몇이냐면 3이야. 3. 자, 그럼 N이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N이 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난 이거 모르겠다. 그냥 계산해. C 계산하는 방법 이거잖아. N-1 나누기 2 해준 게 3. 양변에 분모 곱해주시면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6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3 이어야 되니까 n이 3이 나오겠죠, 그죠? 3 이렇게 푸는 거라고. 물론 전개도 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C 이거 구할 때 연속된 자연수들의 곱으로 봐야 돼. 전개하지 말고. 이거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더 많아지면은? 너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n, n-1, n-2, n-3 나누기 4팩. 이거 너네 어떻게 계산하려고, 이거?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이거? 1680 나오나? 이거 다 전개해서 풀래, 이거?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연속된 내 자연수를 곱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를 때려 맞춰야 돼. 그게 더 빨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참고로 8입니다, 8. 이렇게 계산하시고 11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11번. 기하적 확률이 나왔어. 요건 좀 잘 봐야 돼. 요거 어려워. 이거는 그 도형의 성질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 중에서도 이제 원의 성질. 보시면 직사각형 가로가 지금 2, 세로가 1인데 직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피를 잡겠대. 근데 삼각형 PAB가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래. 예각삼각형일 확률. 자, 이게 좀 이제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도형의 성질, 원의 성질을 잘 알고 계셔야지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자, 여기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1이 나왔잖아. 괜히 2하고 1로 주어진 게 아니야. 자, 잘 들어봐. 직사각형의 가로의 이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그어봐. 그러면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이렇게 뻗쳐나가고 위로도 1 뻗쳐나가니까 지금 이 네 점을 지나게 이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원을 그려보면은 뭐 이러한 뭐 원이 있겠지, 그죠? 이런 원이 있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떠올려야 되는 그 원의 성질. 지금 선분 AB가 원의 지름에 해당이 되잖아. 원의 지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지름을 빗변으로 갖는 삼각형은 이 나머지 한 점이 원 위에 어느 점에 놓이던 간에 그게 직각삼각형이었어. 직각삼각형.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놓인다. 그럼 이 삼각형이 무조건 이게 직각삼각형이냐 이거야. 직각삼각형.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점피는 직사각형 내부에만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잘 들어봐. 만약에 이 점피가 이 원의 이 테두리 부분에 만약에 놓이게 된다면 삼각형 PAB는 직각삼각형이야. 직각. 근데 만약에 P가 이 원 외부, 직사각형 내부 이렇게 점이 찍힌다. 그럼 얘는 과연 무슨 삼각형이냐 이거야. 하나 더. 만약에 직사각형 내부, 원의 내부 이런 데에 점이 찍히게 된다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이거야. 얘네들이 무슨 삼각형일까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한번 볼래? 일단은 분홍 색깔 예각, 직각, 둔각 중에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바로 안 떠오르면은 좀 더 확실한 보라색을 봐봐. 보라색은 예각이니 둔각이니? 저건 딱 봐도 둔각 아니니? 더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보라색이 둔각 삼각형이지, 보라색이. 이 흰색 테두리에 해당이 되는 거는 얘는 뭐냐? 얘는 직각. 직각. 그리고 이제 이 분홍색에 해당이 되는 거는 예각이 된다라는 거죠, 예각. 예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PAB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점 P가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직사각형 내부에 위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 이게 분모로 들어가야 돼. 이게 분모로 들어가지고 이 기하적 확률은 길이, 넓이, 부피, 시간을 분자분모에 쓰는 거야. 이건 경우의 수를 세는 개념이 아니죠. 개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분자 잘 생각해야 돼. 예각이 되려면 그러면은 점 P가 원의 바깥 부분, 직사각형의 안쪽 부분에 위치를 해야 되네. 여기 내가 분홍색으로 색칠하는 부분이 예각삼각형이 되는 부분인 거야. 저기가. 그러면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 저 부분의 넓이. 근데 저 부분의 넓이는 이거 아니니?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반원 뺀 거 아니야. 반원. 직사각형의 넓이가 2였고요. 거기서 반원을 뺀다.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은
전체 넓이는 파이지만 반 나누면은 2분의 파이가 되잖아.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얘를 조금만 더 다듬어 보면은 위아래 2를 곱해주면 4분의 4 빼기 파이다. 찢어주면은 1-4분의 파이로 낼 수가 있고, 얘가 결국에 p 플러스 q 파이 꼴이니까 p는 1, q는 마이너스 4분의 1로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어. 그래서 애초에 확률이 우리 앞에서도 막 뭐 순열을 이용한, 원순열을 이용한, 중복조합을 이용한 다양한 거를 이용하는 확률을 구해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사실 이 원의 성질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배웠던 게 그냥 여기에 그냥 총동원이 되는 거야. 이 확률 단원에. 어떤 내용을 연계해서라도 이 단원의 문제를 다 출제할 수가 있어.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잘 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 이제 볼 건데, 그 확률의 덧셈 정리하기 전에 우리 집합에서 요거를 한 적이 있어. 그 A, B의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 요거 기억나시죠? A가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여기 전체 이렇게 있고 전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합친 것의 개수를 구할 때, 합친 거의 개수를 구하려면 A 더하고 B 더한 다음에 여기 두 번 세졌으니까 한 번 빼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P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내가 뭐로 나누냐면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수의 개수인 NS로 나누면 NS로 나눠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되죠. NA 나누기 NS, NB 나누기 NS, 마이너스 NA 교집합 B, NS.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쟤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겁니다. A가 일어날 확률. PA. 얘는 PB.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곧 A 교집합 B의 확률을 볼 수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저기 합집합의 확률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P. 저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특별히 만약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라면 이 확률이 0이죠. 교집합이 공사건, 즉 이 확률이 0이기 때문에 그 배반 사건인 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덧셈 정리를 적용해주면은 합집합이 그냥 두 확률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야. 두 확률의 합으로. 단순 두 확률의 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여사건의 확률. 자, 여사건의 확률은 이제 뭐냐면은 그 여사건, 그러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 A랑 A 여집합은 서로 뭐냐면은 배반 사건이죠. 배반 사건.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 합집합의 확률을 아까 위에서 이렇게 봤죠. A 더한 다음에 A 여집합을 이제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원래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교집합이 지금 없겠지. 배반 사건이면 그 확률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근데 애초에 이게 A랑 A가 아닌 거를 합치면 전체가 되니까 애초에 좌변의 확률이 1이라는 겁니다. 좌변의 확률이 1. 1은 PA 더하기 PA 여집합.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PA를 이항해 버려가지고 여집합의 확률은 1-PA로 보는 거야. 즉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랑 똑같습니다.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단순 저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냥 이걸 토대로 뒤에 그냥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보시면 자, 확률의 덧셈 정리야. 덧셈 정리. 덧셈 정리는 결국에 그 A 합집합 B에 대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100가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가 뽑힐 확률이야. 그러면 4의 배수가 이 중에서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6의 배수가 이 중에서 몇 개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4의 배수가 몇 개인지 해보면은 이거 25개 있는 거 맞습니까? 25개? 25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6의 배수의 개수도 세봐야지. 6의 배수는 이거 100 나누기 6 해주면은 16개 들어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게 있는지 생각해야 돼. 4의 배수도 되면서 6의 배수도 되는 거. 그게 몇의 배수입니까?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는 최소 공배 수 12의 배수죠. 12의 배수. 12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세야 될 거 아니야? 12의 배수는 100 나누기 12에 보시면 아마 8개 있습니다. 8개.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입니다. 100분의 33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고요. 100분의 34.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만족하는 그러한 확률이 있다면, 즉 배반이 아니면 그것까지 세서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번엔 배반 사건인 경우를 보자. 보시면 파란 공 3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총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내겠다.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73이겠지. 자, 근데 파란 공이 한 개만 나오거나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이거 한 개만 나오는 거랑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는 애초에 양립할 수가 없죠. 배반이죠, 배반. 동시에 벌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나올 확률, 그 다음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의 수,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경우의 수 써야 되겠지. 자, 파란 공이 하나 나온다 이 얘기는 나머지 빨간 공 뽑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파란 공 3개 중에서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빨간 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겠다. 당연히 이게 연달아서 벌어지는 거니까 곱셈이겠죠. 그리고 파란 공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파란 공 아예 안 뽑으면은 빨간 거만 뽑겠다 이 얘기네. 빨간 거가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빨간 공, 4개의 빨간 공 중에서 3개를 다 빨간 공 4개 중에서 3개를 꺼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끝. 얘네 둘 다 동시에 벌어지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계산해보시면 이 정도 바로 하겠습니다. 7C3, 35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36, 18 더하기 4에서 35분의 22가 답이야. 35분의 22.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14번도 봅시다. 자, 14번 이거 보면은 확률의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 계산이래. 자, A가 일어날 확률 5분의 1, B가 일어날 확률 5분의 2. A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동시에 B도 일어나지도 않을 확률이 2분의 1이래. 교집합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일단 요거 우리 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좀 해볼까? 집합에서 드모르간의 법칙, 이게 여집합 뽑아내는 거였어요. 여집합 뽑아내는 거였어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얘기했으니까 여집합 뽑아내면은 다 뒤집어지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합집합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이거 빼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고지곧대로 2분의 1이 등장하죠. 2분의 1이 등장할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합집합의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았는데, 근데 합집합을 알 때 PA, PB 주어졌고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P, 이거 이제 할 수 있잖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을 계산해 봅니다. 여기 지금 2분의 1을 다시 한번 쓸게. 자, PA는 현재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마이너스 교집합. 교집합은 일단 미지수. 이걸 풀자고, 이걸. 자, 이걸 풀 건데, 자, 얘 계산하면 5분의 3이니까
넘겨서 잘 계산해볼게, 이제. 넘기고 해주면, P의 교집합 P는,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얘네들이. 바꿔주면은 5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주는 거니까, 10으로 통분해서 6 빼기 5. 10분의 1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10분의 1. 10분의 1까지 하시고. 자, 그리고 15번. 자, 이번에는 자, 4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16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기 때 자, 일단 16개 중에서 2개 뽑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 16시2로 보는 거야. 16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적어도 하나는 당첨 대비가 뽑힐 확률이래. 적어도 하나는. 자, 6건을 이용을 해줄 거야. 6건을. 자,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뭐 집합에서도 그렇고 경우의 수에서도 그렇고 반대로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서 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가 당첨 대비가 뽑힐 확률을 1을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자, 이 문장을 이제 부정을 한 자, 최소한 당첨 대비가 하나는 나와야 돼. 이 문장을 부정해주면 무슨 의미가 될까? 부정해주면 당첨 대비 총 2개 뽑기로 했는데 지금 최소한 하나가 당첨 대비 되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뭐야? 당첨 대비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는 당첨 대비가 나오지 않는 확률이 와야 되겠지. 당첨 대비 없을 확률을 써야 되겠죠. 없을 확률. 없을 확률을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당첨 대비가 아닌 것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16개 중에서 4개가 당첨. 나머지 12개가 당첨이 아니니 당첨이 아닌 것만 2개를 꺼내야 되겠죠.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계산해보시면 1 마이너스 자, 이건 계산해봅시다. 12, 11, 21 16, 15, 21 해보시면은 같은 분모끼리 약분된다고 했죠? 같은 분모끼리 남는 거 계산해보시면은 12, 11, 16, 15 그러면 약분이 되는 게 여기 이제 3, 4 여기 이제 5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1-20분의 11이다. 답이 그래서 통분해주면은 20분의 9라고 답을 내주면 돼. 20분의 9. 근데 주의할 점,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는 거.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 거를 알아서 이걸 답으로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사건이니까 여사건 나오면은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겠다는 게 나오면 무조건 1 마이너스 쓰고 들어가. 1 마이너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봅시다, 이제. 자, 이번에 여사건이 좀 더 복잡해진 경우인데, 16번을 더 봅시다. 서로 다른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주래. 그 지금 얘는 적어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문제를 보고 이제 항상 판단해야 되는 거. 그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을지 바로 푸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해야 돼. 자, 그거를 고민하려면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동전을 총 5개를 던지잖아요. 5개. 그러면은 동전을 5개 던졌을 때 우리는 뒷면이 2개 이상 나오래. 그러면은 뒷면이 나올 수 있는 최대 개수랑 최소 개수를 생각해봐.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니? 동전 5개 던지면 뒷면 최대 몇 개? 5개 나오겠죠? 최소 몇 개 나옵니까? 빵개 나오죠, 빵개. 아니, 뒷면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를, 이 상황에 벌어질 수 있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 뒷면에 나올 수 있는 개수가 애초에 이렇게 0, 1, 2, 3, 4, 5 중에서 결정되지 않니? 0, 1, 2, 3, 4, 5 중에서. 않니? 그 중에서 우리는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이상이니까 이 4가지 케이스의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야. 4가지 케이스. 이렇게 구조화해서 생각하라고,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몇 개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잡고 6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4가지 케이스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 6번으로 나머지 이 2가지의 확률만 구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나을지 안 나을지는. 그럼 얘네들의 확률을 구해보자고. 1 마이너스 써놓으시고. 자, 동전 5개를 던집니다. 동전 하나당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 그게 5번 있으면 2의 5제곱이지. 자, 뒷면이 아예 안 나오는 거. 뒷면이 아예 안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앞만 나오는 거겠지. 그 자체가 한 가지야. 그 다음에 뒷면이 하나 나오는 거. 뒷면이 하나인 거는 뒤, 앞 이렇게 나오지만 그 어느 몇 번째 동전이 나오는지도 고려하면은 이거를 갓순열로 나열을 해. 갓순열로. 자, 이 5개 중에서 어떤 특정 동전 하나가 뒷면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5팩 나누기 4팩으로 볼 수 있겠죠. 갓순열로 나열해 주면은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 5개의 동전 중에서 뒷면이 나오는 동전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5C1로 봐도 답은 똑같습니다. 마저 계산해 주시면 2의 5제곱 32 1 더하기 5 나오기 때문에 1-32분의 6 1-16분의 3 16분의 13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16분의 13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